우리는 몸에 피가 나고 눈에 보이는 상처가 생겨야 아픈 줄 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상처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가 훨씬 더 큰 후유증을 남긴다. 눈에 보이는 상처는 약을 바르고 반창고를 붙여 덧나지 않게 할 수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는 제때 치유하지 못하면 골마서 썩어 들어간다. 때론 한 대 맞는 것보다 쯧쯧하며 한심하게 보는 눈빛이 때론 손들고 벌서는 것보다 차갑게 무시당하는 것이 더 아플 수 있다. 안녕하세요, 셀리나입니다. 오늘도 제 책 이야기 들으러 와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지금 밖에 비가 좀 오고 있거든요. 오전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왔었는데 지금은 비로 바뀌었어요. 비 소리가 들리시는지 모르겠네요. 저한테는 굉장히 잘 들리거든요. 네, 조용한 시간에 책 읽기 딱 좋은, 그리고 빗소리가 좀 살짝 들리니까 뭔가 더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사랑이 서툰 엄마, 사랑이 고픈 아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아이가 있는 엄마들은 굉장히 읽고 싶게 만드는 책 제목인 것 같아요. 그쵸? 엄마들은 다 많이 서툴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배우고 싶고 변화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서 이 책을 보는 순간 저도 참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저자분께서요, 아동 가족 상담센터를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상담센터에 찾아온 미정이라는 초등학교 3학년의 아이가 이 책의 주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저자분이 미정이와 매주 수요일날 만나면서 아이를 변화시켜가는, 아이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또 아이가 어둠 속에서 이 세상을 나올 수 있게 도움을 주시는 그런 변화하는 과정들을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미정이가 처음에는 굉장히 소심하고 닫혀있고 우울한 그런 성격의 아이였는데 이 책 후반부에서는 완전히 그런 부분들이 깨지고 세상으로 나오는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책을 보면서 미정이가 어떻게 변할까, 어떻게 새로운 아이로 거듭나게 될까,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하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미정이 엄마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면서 많이 웃고 또 많이 울고 많이 생각하게 하고 많이 배운 그런 책이었어요. 네, 재미있을 것 같죠? 네, 미정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새로운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나와 내 가족과 내 아이에 대한 생각들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책 중간중간에 좀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들을 골라서 지금부터 읽어드릴게요. 같이 함께 해보세요. 미정이는 안 될 것 같으면 미리 포기하는 수동적이면서도 부정적인 사고가 몸에 밴 아이다. 결과에 대한 집착과 근심이 크다는 증거인데 타고난 성격 탓이라기보다는 결과에 대해 냉정한 비판을 가하는 가정 환경에 더 큰 원인이 있다고 보인다. 어떤 일에 직면했을 때 그것이 성공할까 실패로 끝날까에 대한 걱정은 누구나 하게 되지만 미정이처럼 극도로 실패를 두려워하여 매사에 부정적이고 비관적이 되면 시작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지난번에도 실패했으니 이번에도 실패할 게 분명해. 이런 마음으로 일을 시작한다면 실제로 실패할 확률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결과에 신경 쓰지 말고 결과보다는 과정을 즐기라는 충고마저 의미가 없다. 생각이나 판단에 앞서 무조건 두려운 감정에 사로잡혀버린 사람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성공을 믿는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소리가 귀에 들어올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실패를 극도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결과에 집착하는 경향이 강하다. 과정을 즐기지 못하고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결과에만 주목하는 것이다. 그들은 어쩌다 그처럼 결과에 집착하는 사람이 된 것일까?
왜 그토록 실패를 두려워하게 된 것일까? 대개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어린 시절의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고 과정을 즐겨본 경험이 많은 사람은 매사에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 간혹 실패를 하더라도 부모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실패하면 어때? 비록 결과는 나쁘지만 참 열심히 노력했구나. 라는 식의 결과보다 과정에 초점을 맞춘 격려를 많이 받기 때문이다. 반대로 실패했을 때 부모에게 엄하게 꾸중을 들으며 자란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게 된다. 그런 것도 못하니? 그러니 하지 말라고 했잖아. 대체 뭐라는 거야? 그러니 안 되지. 부모에게 이런 질책과 꾸지람을 듣고 자란 아이는 눈치꾸러기가 되거나 난 안 돼, 무능하고 쓸모없는 존재야. 지레 겁먹고 아무것도 시도할 엄두를 못 내는 소극적인 아이가 되기 쉽다. 또한 칭찬에 목마른 아이가 되어 성인이 되어서도 세상의 이목과 평가에 전전긍긍하기 쉽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소극적이며 부정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이는 어린 시절 부모에게 받지 못했던 평가나 칭찬을 끊임없이 갈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과에 집착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 한 그 어떤 성공을 하더라도 만족할 수 없고 자신감이나 긍지도 가질 수 없다. 노력하는 과정을 따뜻하게 지켜보고 격려해주는 사람들 속에서 성장한 사람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시작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자신감과 긍지를 느낀다. 결과가 좋아서 성공하면 더없이 기쁘지만 설령 실패하더라도 과정이 즐겁고 의미 있었기 때문에 다음에 또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게 된다. 우리는 무슨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힘들게 노력하고 쓰라린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커다란 성과를 이루어낸 사람들 중에는 힘들었지만 행복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에 몰두하는 즐거움에 쓰라린 고통이나 어려움 따위는 묻혀버렸다는 것이다. 만일 자신의 일을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으로 느꼈다면 아마도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어느 책에선가 동화나 우화에 등장하는 모든 마녀는 엄마요, 거인은 아빠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동화 속의 마녀는 달콤한 요술로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그 후에는 배신과 착취를 일삼는다. 게다가 엄청나게 이기적인 존재다. 백설공주의 마녀는 그 어린 공주가 자기보다 더 예쁘다는 이유로 죽이려 하고 잠자는 숲속의 공주에 나오는 마녀는 자신을 초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주를 내린다. 헨젤과 그레텔의 마녀는 자신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빵집의 한 조각을 뜯어먹었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학대하고 잡아먹으려 한다. 달콤함 뒤에 숨겨져 있는 잔인함, 그것이 마녀의 모습이자 엄마의 모습일 수 있다. 미정이뿐 아니라 모든 아이들에게 엄마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존재다. 엄마의 부드러운 미소와 말 한마디를 어찌 달콤한 설탕물 정도에 비유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 달콤함은 수시로 배신이나 슬픔과 같은 쓸쓸함으로 돌아오기도 한다. 엄마 아빠를 비롯한 어른이란 존재는 아이들의 눈에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존재로 보일 때가 많다. 한없이 크나큰 사랑을 주다가도 불현듯 무시무시한 고함과 난폭한 행동으로 두려움에 떨게 만들기도 하는. 미정이 역시 엄마에게서 마녀를 연상하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분명 그 불쌍한 아기 귀신은 구박받던 여자아이는 미정이 자신일 것이다. 이 아이는 놀이를 통해 자신의 고통과 좌절을 보여줬고 이제 놀이를 통해 보상받으려 한다. 어른들과 달리 상처받은 아이들의 마음을 치료하는 데는 놀이를 활용하는 방법이 흔히 쓰인다. 어른의 경우는 말로써 자신의 상처나 감정을 치료자에게 털어놓는 것이 가능하지만 아이들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상처 입은 아이들은 자신이 겪은 일을 돌이켜보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상처가 크고 깊을수록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 단적인 예로 아동폭력이나 성폭력을 지속적으로 당한 아이들 중에는 피해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다. 끔찍한 기억을 떠올리기 싫고 사실을 털어놓으면 벌을 받거나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직접적인 말로 치료하기보다는 노래를 통해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적합하다.
놀이를 통해 자신이 겪은 일을 표현하고 마음을 드러냄으로써 치유의 과정을 밟는 것이다. 그런데 놀이를 할 때도 사람 인형을 고르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다. 사람이 두려운 나머지 사람 인형도 갖고 놀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아이들은 처음엔 사물이나 동물 인형을 갖고 놀기 시작해서 마음의 힘이 강해진 다음에야 비로소 사람 인형을 갖고 놀게 된다. 처음에는 놀이를 통해 치료가 이루어지다가 내적인 힘이 더 강해지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솔직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미정이도 충분한 놀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머지않아 현실 생활에서도 자아를 성취할 날이 오겠지. 그날이 곧 눈앞에 닥칠 것임을 확신한다. 세련되고 늘씬한 바비 인형. 미정이 엄마의 모습이 떠올랐다. 마녀에게 복수를 했지만 미정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복수가 아니라 엄마의 따뜻하고 진심 어린 보살핌이라는 것이 새삼 느껴졌다. 많은 아이들이 놀이치료실 안에서 엄마에 대한 복수극을 펼친다. 때론 잔인하다고까지 느껴질 정도로 처절한 복수극이 펼쳐지곤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진짜 마음은 복수 그 자체가 아니다. 엄마에게 사랑받고 싶은데 그게 자신이 원하는 만큼 혹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기에 화나고 섭섭하고 원망스러운 것뿐이다. 내가 만난 아이 중 엄마에게 사랑받기를 원치 않은 아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아이들이 엄마 미워라고 말할 때 엄마들은 그걸 엄마 날 더 사랑해줘요.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끼게 해줘요. 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 미정이는 엄마에 대한 복수극을 펼치고는 곧장 허탈해졌다. 왜냐하면 엄마는 여전히 필요한 존재고 사랑받고 싶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미정이의 진짜 마음은 엄마를 없애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돌봐줄 엄마를 갖고 싶은 것이다.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변화가 참으로 어렵고 더디다는 것을 수많은 상담을 통해 실감하고 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치료사는 방향성을 제공해주고 아이 마음의 변화의 틀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할 뿐이다. 이러한 틀을 잘 다듬고 보존해주는 것은 매일같이 생활하고 함께하는 부모의 몫이다. 따라서 아동 상담 과정에는 부모 상담이나 부모 교육이 꼭 병행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부모들은 아이들보다 더 겁이 많고 변화를 두려워한다. 자신들은 변하지 않으면서 아이들 보고만 달라지라고 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부모가 되기는 쉽다. 하지만 부모다워지는 것은 어렵다. 우리는 꽃꽂이를 배우기 위해 문화센터를 다니며 교양이나 지식을 터득하기 위해 학원을 다닌다. 모르는 것은 배워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아이를 낳아 길러보기 이전에 출산이나 양육에 대한 공부를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게 현실이다. 게다가 이론과 실제는 맞아떨어지지 않는 법. 이론적인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도 막상 아이를 낳아 길러보면 막힐 때가 많다. 아이에 대한 이해나 부모로서의 역할을 끊임없이 배우고 익혀야 하는 것이 부모된 이들의 당연한 의무임에도 아이를 돌보고 기르는 일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믿는 부모들이 아직도 많다. 엄마라는 이름으로. 미정이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을 발견한 것 같다. 엄마 본인이 친정엄마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던, 남동생에 밀려 무시당했던 경험이 어린 딸에게 고스란히 전해져 온 것이다. 부모로부터 받아야 할 최소한의 사랑조차 경험하지 못한 사람, 무시와 편애의 희생양이 된 사람은 강한 열등감을 지니게 된다. 미정이 엄마는 그나마 아버지의 사랑을 방패 삼아 성장했고 공부와 외모를 통해 열등감을 감추고 살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미정이 엄마가 왜 그렇게 몸매와 외모 가꾸기에 열중하는지도 이제 이해가 된다.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내면이 불안하다. 그래서 불안한 내면을 감추기 위해 외적인 것을 가꾸는 데 치중하게 된다. 외적인 것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려 하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몸매 가꾸기, 비싼 장신구나 옷으로 치장하는 데 유난히 집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미정의 엄마처럼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남편의 구애로 결혼하더라도 남편이 자신을 진정 사랑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 때문에 처녀 같은 외모로 치장하고 남편과 시댁의 필요 이상으로 굽히며 살게 되는 것이다. 미정이가 한 말이 생각난다. 엄마가 아빠를 시중든다고. 부부관계는 결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정이 엄마는 지나치게 눈치를 보며 살아왔을 것이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는 그 누군가의 마음에 들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건 아닐까. 미정이 아빠에 대한 정보는 아쉽게도 별로 없다. 미정이 모녀의 이야기를 토대로 미루어 짐작해보면 그다지 원만하거나 자애로운 성격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해서 병적인 성격 장애도 아닌 듯하다. 이 땅의 평범하고 조금은 보수적인 성향의 남자들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랜 시간 아내의 수발을 받으면서 점점 더 제왕이 되어왔던 것은 아닐까. 미정이 엄마 자신이 말했던 것처럼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부담이 임신 당시부터 꽤 크게 자리 잡았을 것이다. 결혼하면서 시부모와 남편에게 인정받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버린 그녀에게는 상당한 부담이었을 것이다. 만일 미정이가 아들이었다면 지금과는 많이 달라졌을지도 모르지만 안타깝게도 미정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엄마를 실망시킨 존재가 되어버렸다. 미정이 엄마는 딸을 낳음으로 인해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열등감을 극복해줄 방패막이 혹시라도 날아가 버리면 어떡하나 노심초사했을 것이다. 이러한 위기의식과 원망이 미정이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으리라 추측이 된다. 내 인생을 위태롭게 만든 존재,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것 같은 골칫덩어리. 그렇게 생각되는 딸아이를 어찌 살갑게 대할 수 있었을까? 미정이는 그렇게 이유도 모른 채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딸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천덕꾸러기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아들을 낳게 되자 미정 엄마의 관심은 오로지 한쪽으로 향했을 것이다. 자기 존재의 의미를 확인시켜주는 아들에게 애정과 관심을 듬뿍 쏟아붓는 동안 미정이는 점점 볼품없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렸을 것이고 미정 엄마는 딸과 자신의 관계를 부정함으로써 스스로를 지켜내려 애써왔다. 남편과 시댁이라는 더 우월한 편에 속하기 위해 부족해 보이는 딸을 도대체 쟤는 누굴 닮은 거지? 라는 말로 밀어내버린 것이다. 나는 그녀가 딸을 사랑하지 않았다고는 믿지 않는다. 다만 자신의 열등한 부분을 자꾸 보게 하는 미정이란 존재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미정이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밀어내고 제쳐내고 도망치고 싶었던 것이다. 그녀 자신이 잘못된 양육의 희생양이었음을 알지 못했기에 어떻게 하든 탈출구를 찾고자 몸부림쳤던 것뿐이다. 그러느라 어린 딸이 얼마나 상처받고 외로운지 미처 알아채지 못했고 미정이 역시 어린 날의 자기 자신처럼 아파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모성의 결핍은 또 다른 모성의 결핍으로 이어진다. 대물림하는 악순환인 셈이다. 하지만 이제 미정이 엄마는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다. 감추고 싶었던 부끄러움도 드러낸다. 미정이를 상담실까지 데리고 온 것도 그녀 자신이다. 남편의 반대를 무릅쓰고 말이다. 어쩌면 미정이를 통해서 스스로가 변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자기 주장도 못한다고 바보 같다고 딸에게 퍼부었던 불만들은 혹시 자기 자신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아니었을까. 미정이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용기를 내고 싶었을 수도 있다. 첫날 부담 주지 마세요 라고 단호하게 말하던 모습과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비는 지금의 그녀는 그야말로 딴판이다. 비로소 진정한 모성을 되찾은 것이다. 그렇다. 모성이든 부성이든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고 인정할 수 있을 때 본래의 자리를 찾게 되는 것이다. 네, 책은 여기까지 읽도록 할게요. 미정이가 어떻게 변하게 됐는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궁금해지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분들은 책 한번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이 책에서는 미정이가 아들이 아니라는 게 큰 주제로 떠오르긴 했지만 그것 말고라도 사실 우리가 살면서 아이들과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다시 사랑이 서툰 엄마, 사랑이 고픈 아이 함께 읽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책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책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